학생들하고 수업을 좀 화학과 밖에 있는 걸 많이 하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수업인데,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몇 가지 독특한 얘기 하면 책 2권 잡아가지고서 그냥 읽는 건데, 하나는 이제 생물학자가 쓴 얘기고 또 하나는 역사학자가 쓴 거고. 근데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화학은 안 하시고요? 어? 생물과 역사? 그러니까 아니 이제 생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제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생물의 하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인데, 이제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중간에 접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는 수업이 하나 있고, 한 10년 됐나? 오래됐네요. 그리고 10년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과목 중에 자연과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거기서 내가 무슨 책을 들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에서는 이제 자율권이 주어지고, 성대에서는 내가 그 화학과에 다른 또 나같이 좀 이상한 교수가 하나 있어서 둘이 들어가. 그래서 교수 둘이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니까는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둘이 3학점짜리니까는 한 사람은 2학점하고 한 사람은 1학점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다 또 3학점씩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니까.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뭐 한 30명, 20명. 그러면 이렇게 애들 조를 짜서 해야 되나요? 뭐 그냥 그거는 이제 전체가 토론하는 거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정리하는 발제 한번 하고, 학생들 토론하는 거 보고 우리는 대충 구경하다가 좀 깊이 있는 사실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면 그런 거. 얘기가 또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좀 막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그래서 10년은 아니고 한 10학기 정도 했나 보네. 그래서 저기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뭐 학생 신문 같은 거에 보면은 그 인생 강의에 한번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재밌었다는 거네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희 재미없어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꽤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좋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는 경영학과인데, 이 수업을 듣고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그 겨울방학 때 나한테 또 한 번 연구학점을 받아서, 그래서 화학과 교수한테서 경영학과에가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주제는 철학이었어. 그리고 걔는 이제 작년에 졸업한 다음에 올여름에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철학과로 가게 됐어. 어저께 뭐 국비 시험을 봤을 텐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가서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다든지 뭐 있다든지 뭐 그런 판단 나오겠죠. 하여튼 그냥 걔 철학을 하기로 됐어. 그래서 걔가 생각할 때는 자기 철학하고 싶은데 자연과학에서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좀 받고자 해서 왔다가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해서 그냥 주였나? 6주인가? 좀 거의 8주인가? 매주 만나가지고 책 2권을 같이 띄었지. 근데 나의 이제 노리는 바는 결국은 뭐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나는 생각할 때 뭔가를 꾸준히 깊이 들어가면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득도한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 화학을 보면서도 득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나름대로 조그만 득도를 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남들이 이게 보면 철학이나 뭐 그런 거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게 연결이 좀 시켜야겠구나. 근데 원래는 이제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몇백 년 전 책을 얘기를 하는데, 자연과학에서는 고전이 그렇게는 없잖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 틀린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뭐 2000년대, 3000년대 공자님 말씀이 오늘날도 다 뭐 그 적용될 예를 찾는 거하고는 이제 상황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 1970년에 나온 책 중에 그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크 모노라고 프랑스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도 했고 노벨 생리학상인가 받았는데 얘기는 생명이 뭐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이제 식으로 왔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집단으로 있으면 어떤 속성이 생기는가까지 썼는데 1970년대로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앞서서 나가 있는 철학적인 이슈도 던져주는, 근데 굉장히 컴팩트하고 불어로 된 책을 번역을 해내면서 그 우선 불어가 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아서도 그렇고 그거를 그 컨텐츠가 생물학하고 그 철학하고 무슨 이제 다른 영역이 거쳐 있으니까 그 생물학이나 그런 전공한 사람들이 섣불리 번역 못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쪽으로 오역이 좀 있고 뭐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학생들한테 익히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사피엔스는 알지? 그게 내가 볼 때는 둘이 맥이 다 있거든.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읽히면서 우리가 뭔지를 좀 보자. 뭐 그런 취지도 얘기를 했어요. 아까와 같은 제 인생 강의로 등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도를 이제 철학도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과목이 이제 내가 하는 거고 난 이제 간접적으로 남의 책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난 언젠가는 이제 화학에서 배운 뭔가의 그 인사이트를 좀 풀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좀 있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서서히 풀으셔야 돼요. 재미있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1학년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 성대에서도 좀 그거래. 그 이제 캠퍼스가 두 군데로 있고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학교로는 이제 애들이 섞이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기제인데 그러니까 반 한 20명 정도 되는데 반은 이쪽에서 반은 저쪽에서 해가지고 섞어서 1학기 때는 서울에서 그쪽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하고 2학기 때는 이제 수원에서 그럼 애들도 옮겨오는 거네요. 고생스럽죠. 근데 이제 걔들 묶어내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목은 고전 명적 북클럽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놓고 이제 되게 강사를 쓰는데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그 수요자야. 우리 성대가 3,000명 정도를 받는데 그 이제 뭐 과가 정해서 들어온 애들은 애초부터 과에서 케어하니까 상관없고 공대나 자연대나 뭐 그런 데는 이제 대기열로 온 애들이니까 그 과에서 직접 이제 손길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묶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자연대, 공대, 인문대, 사회대 뭐 이제 그런 애들.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20명으로 묶으면 한 70개 반이 나오지. 근데 이제 저 학부대학장이 그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인문학 뭐 그런 쪽으로는 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 쪽으로는 없으니까 일종의 압박을 내가 받아가지고 강의를 개설을 했지. 근데 그건 좀 고민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그 2000년대 초인가 저 서울대학교의 홍성욱 교수라고 과학사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 대학교 동창인데 물리과를 나왔는데 남들 다 물리 공부하고 화학 공부할 때 이제 과학사를 공부해서 과학사 학위를 받고 뭐 하여튼 요즘에는 한동안 잘 나가던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잘 나갈 때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은 과학 고전 선집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챕터 1은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의 발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갈릴레이의 발췌 가지고 이제 그 뉴턴까지 그래서 이제 그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시기의 시작부터 끝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주요 그 사람들의 저작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놓고
그거를 그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의 저 천구회전에 관해서 그냥 구글에서 찾아보면 아니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총 6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게 제1권만 번역이 돼. 근데 제1권도 그 보면은 앞부분은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다 정도인데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표가 있고 수학이 있고 온갖 종류의 그 기하학처럼 되어 있는 기사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의식이 이런 거지. 학생들한테 너 코페르니쿠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코페르니쿠스가 뭐 했어? 그럼 지동설 주장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이게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요약한 다음에 탁 던져주고 만들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좀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내가 그 과학사 책을 좀 쓰면서도 느꼈던 건데 어떤 영역에서는 과학사 같은 걸 특히나 과학사가 이제 근대로 오면은 결국은 서구 과학사인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가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원전이 다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간접적으로 세컨 핸드 날리지로만 알고 있는 거라서 이게 내가 무슨 권위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봤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얘기더라 하고 내가 아무 개가 얘기하는데 그게 이런 얘기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고 그것도 이제 또 한 번에 보는 거하고 몇 단계 거쳐서 보는 거하고 진짜로 하는 거에 대한 거리감은 여러 클 수 있으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서양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책은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를 문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먼 얘기가 있어.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그리고 그러면서 확실한 거는 우리는 과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쪽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에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더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한테 그 원저를 보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힘 그걸 좀 느끼도록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수업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문과 학생들은 코페르니쿠스가 뭐 지구가 돈다까지는 문제 없는데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논의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최소한 중학교 때 했던 뭐 기하학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그게 싫었으니까 문과 갔을 텐데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코페르니쿠스에서 뉴턴까지 가는 사이에 한 150년이 지났는데 뉴턴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수학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뭐 내가 말하는 거는 거기서 과학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원전이라는 것이 있고 원전이 주는 메시지가 항상 다이제스트로 받은 메시지하고는 똑같지 않다. 그 다음에 그냥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스위치 하나 끄고 키듯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이제 한번 반체험적으로 겪어보는 거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애들 이제 하면은 강의 평가는 책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인문계 학생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뭐 그런 식의 거 나오는데 난 내 생각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나도 고생했지. 그거 하려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되는 거는 일권의 앞부분 조금인데 네. 난 뒷부분 읽어야 되잖아. 나. 나도 읽기 힘든데. 그렇죠. 대단하시다. 굉장히 창의적인 수업이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고. 회사 학생들한테는 그 먼저 학기 초에 처음 딱 들어가서 이 수업은 과학사에 대한 일이다. 네가 지금 현재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네가 볼 테니까 스스로 지금 네가 머릿속에 있는 과학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내라. 뭐 먼저 그냥 많이들 못 써요. 한 서너 줄 써. 맞아. 그 이상 나오지도 않아. 아는 게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해봐. 근데 뭐 이거 점수 안 줄 거고 학기 말에 가서 보고서 쓸 때 한 번 다시 들여다보고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는 이정표다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과학의 역사에 대한 흐름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혁명이 어디에 자리에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원을 읽으면서 좀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읽고 그냥 읽고 이제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걔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토론 주제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매번 이제 눈높이가 안 맞아서 좀 시행착오를 겪었지. 근데 이제 몇 번 하다가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이 정도는 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 주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걸 한손에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주면은 또 안 읽으니까 토론도 안 되니까 보고서 꼬박꼬박 토론 주제에 대해서 써서 내라 그러고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토론시키고 조별로 발표시키고 몇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몇 번 했는데 이번 학기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왔어요. 내가 바랬던 그거 그냥 걔는 인문계 쪽이니까 아마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식을 날 걸로 받아야 된다. 날 걸로 봐야지 남들이 만들어서 가공한 걸로 본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나로서는 뭐 그 이상 기쁠 일이 멋지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한 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본 대상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게 기억에 남으면은 뭐 최소한 뭐 성대에서 공부한 애들 중에는 학문으로 들어갈 애들도 있을 테니까 걔네들이 뭐 이 경험이 있으면 앞날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겠다.